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고 부동산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며 심지어 안중에도 없던 비트코인까지 폭등하고 있는 이 시국. 난 왜 살까? 왜 사는 걸까? 아니 산다는 게 뭘까? 나도 재테크 잘해서 돈 벌고 싶은데 문제는 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 같은 재테크 초보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돈의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금융과 재테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돈의 역사 시리즈의 저자이시자 또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던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7년째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1993년도에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KB금융은행, 교보증권, 국민연금공단 등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에서 만으로 27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시죠. 이 대표님 앞에서 돈이란 건 말이야 뭐 이런 허세 같은 거 부리다가는 버리죠.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늘 근데 배워놓는 것 같아요. 겸손하시죠.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이코노미스트들도 세계 경제 이슈를 놓쳐버리면 완전히 그냥 뒷방영감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주시게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현재 지금의 금융 지식을 갖고 계세요. 네네네. 그런데 나이는 한 20대? 이제 사회초년생? 그런데 돈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재테크를 하겠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달러 재테크를 할 것 같습니다. 달러요? 예. 저 30대 들어가기 전에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환율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전한 걸 찾기 마련인데 그게 이제 보통 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동성, 신속하게 사고 파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마음 편한 투자의 대상이 달러, 해외 자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마다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자산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정말 끔찍한 시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열심히 저축하다 보면 경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번 환율이 급등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걸 환차익해서 실현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산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 하나는 폭락해 있거든요. 이번에는 주식이 폭락했죠. 우리 얼마 전에 1,400포인트. 맞아요. 그게 지금 1,000포인트 더 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뭐 가서 너무 종목 분석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만 몇 종목 분할 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크리스마스가 따뜻하겠습니까? 그쵸. 진짜 좀 알아들을걸요.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달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달러를 사면 수수료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요거를 좀 손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네. 첫 번째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은 은행에 가는 거죠. 그래서 외화예금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외화예금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주거래은행 그리고 아니면 지인 찬스를 쓰세요. 주변에 은행원들 많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증권사들이 요새 드디어 해외 주식, 해외 계좌들을 많이 열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그렇지만 증권사도 환전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달러로 산 다음에 환전 이벤트 할 때 사서 그걸로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 상품들이 세계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투자하는 게 방법이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국내 증권 계좌를 열면 환전 수수료가 안 생기겠죠. 원화로 증권 계좌를 열어서 거기서 뭘 사면 되자 하면
바로 달러 선물 ETF라는 걸 사면 됩니다. 달러 선물 ETF. 예, 그 ETF라는 게 뭐냐면 주식처럼 매일매일 거래가 가능한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팔기가 되게 쉬운데다가 더군다나 원화로 살 수 있어요. 펀드니까. 검색어 요망합니다. 달러 선물 ETF. 이렇게 하면 뭐 경쟁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회사 걸로 사시면 달러에 그냥 투자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좀 공부를 접근해야 될까요? 예, 역사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역사 공부요? 예, 그래서 금융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금융이 어떤 건지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돈의 역사. 예, 제가 쓴 돈의 역사도 그런 측면에서 쓴 책이고요.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피터 린치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계신데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3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미국 주식의 역사를 또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자본주의 역사를 공부하면 주식이 뭔지, 이게 왜 어떨 때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지를 갖다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님. 네네.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내년 경제에 저는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낙관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순간 그 회사의 경영진 또는 연구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수많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결국 저는 병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내년에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2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부가 가만히 있냐는 거죠. 부양책을. 예,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순간 그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그런 이유들이군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거며 이거 앞으로 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 정도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돈의 역사를 다룬 책을 쓴 저자로서 지금 세계를 떨쳐올리고 있는 수많은 통화들, 화폐들의 역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전에 다 출범할 때는 비트코인처럼 취급받았어요. 너도 화폐냐? 너도 나라냐? 내가 널 어떻게 믿는데? 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신뢰를 얻어가는 수백 년의 과정을 거치며 기축통화도 되고 또 기축통화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암호화폐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즉 굉장히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보증하는 지폐 만들었는데도 정착에 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많은 앞으로의 검증 과정, 시련을 견뎌내었는가. 아주 소액 정도 투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재밌는 투자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의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을 투자하기에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20대들은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는데 전세가 집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집은 꼭 사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사이클을 노리세요. 다음 사이클. 네. 우리나라는요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2000년대 초중반입니다. 정확하게는 1999년 외환위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왜 거품이라고 그러냐? 그 뒤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품이죠. 그 뒤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년을 고비로 해서 무너져서 2015년까지 만 10년에 걸쳤던 그 강한 상승 랠리도 환경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2015년부터 또 만 5년째 오르고 있는 이 랠리도 몇 년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랠리의 끝은 항상 좀 조정이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젊은 20대들 입장에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이 조바심을 느낄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사이클이 언제 올지 저도 모릅니다. 2023년, 24년 정도가 아마 주기적으로 본다면 그때입니다만 그때를 대비해 잘 투자하고 있다가 그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저도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라는 거예요. 버스 어차피 놓친 거 더 좋은 다음 버스 번 와요. 가죠. 더 좋은 버스 와요. 이번만이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투자에 좋은 기회는 아니다. 왜?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서 가격 그 자체가 적정 수준, 역사적인 평균 수준을 이미 많이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대표님이 돈의 역사라는 책을 예. 이번에 투로 다시 오셨어요. 투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7가지 이슈죠. 7가지 이슈의 첫 번째가 바로 송나라의 경제 번영입니다. 어떻게 화폐는 만들어지고 붕괴되는가? 기축통화의 패권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건 결국 신뢰다. 사람들의 믿음. 그런 과정들을 드라마틱하게 다룬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이벤트가 신안 해저 유물의 발굴이거든요. 아, 네. 1975년 보물선. 예,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보물섬에 무려 2만 점이 넘는 도자기가 담겨 있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했죠. 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무려 28톤에 달하는 중국 동전이 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중국 송나라 사람들은 이미 동전을 쓰지 않는 지폐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1피를 사는데 필요한 철저는 무려 2만 개. 1,001피를 사려면 마차가 필요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전을 담보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를 발명한다. 그 전에 수많은 중국의 왕조, 전국시대에서 만든 그 수많은 화폐는 쓸모가 없어졌죠. 그걸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정도로 무게중심이요? 수평수로 썼어요, 그걸. 와. 그런 역사가 그런 있어요. 이야기들을 다루다 마지막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됐는가까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쟁점으로 묶어서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각 파트를 따로 읽으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경제는 가까운 내년에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다고 보고 3%요? 예,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상당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자회사가 파산하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불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폰 신제품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국적별로 분류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많더라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어요? 예.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선진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경제가 출렁거리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과 또 이 불황 속에서도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의 주역은 수출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요인이고요. 그럼 저희 20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리해달라는 거군요. 네. 2가지. 이거는 꼭 20대들이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환율 공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네. 언제 불황이 올지 몰라요. 그죠?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니까 환율의 역사적인 흐름. 우리나라는 어떨 때 환율이 움직이는가 이게 역사 공부랑 같이 하시면 정말 좋겠죠? 네. 2번째, 경매 공부하세요. 경매 공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오를 땐 한없이 오르고 빠질 땐 한없이 빠질 것 같은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왜? 추세가 한번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오래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추세가 끝난 다음에는 또 경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될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또는 2010년대 중반 같은 경매의 전성기가 열릴 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학원도 다니실 뿐만 아니라 경매하는 데도 가보고 또는 명도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 경매의 전성시대가 왔을 때 비축해놨던 달러 자금을 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편견 가지고 접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을 넘어서 환율, 경매까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